안녕하세요, 여러분. 객관적 사고 팩트체크 국어 구성은 선생입니다. 수능이 끝난 지가 이제 시간이 좀 지났어요. 성적이 이미 성적표가 발송됐고, 이제 오로지 턴은 이제 내년 수험생들 이제 넘어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할 것인가, 뭐 요런 테마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릴까 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수능 국어라는 것이 어떤 본질을 가지고 있는가, 본질적 요소가 어떤 것들인가, 어떻게 출제되는가, 이런 것과 그 다음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학습 전략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인가, 그렇다면 또 저는 어떻게 수업을 하고 여러분의 목표를 달성시켜 드리기 위해서 어떤 방식의 원리를 가지고 있는가 등등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우선 앞에 칠판을 보시면 이제 객관적 사고, 팩트체크 국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해마다 테마를 정하는데 올해는 C of CSAT라 그래서 이 CSAT가 이 수능을 이야기하죠. College Scholastic Ability Test입니다. 뭐 영어 선생님이 아니니까 발음은 이해하시고요. 그래서 수능의 바다를 항해해서 목적지에 도달한다. 이런 테마를 가지고 이제 단계별로 커리큘럼을 전개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뭘 한번 볼 거냐 하면요. 수능 국어라는 건 어떤 본질이 있고 무엇을 측정하며 어떤 방식으로 출제하느냐에 대해서 한번 함께 알아보기로 할게요.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학습을 해 나가야 하니까요. 그죠? 자, 보시면 자, 수능 국어의 측정 목표라고 되어 있고요. 뭐 다 아시겠지만 수능 국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사고력을 측정합니다. 그죠? 지식의 측정이 아니라 그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주어진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사고력을 측정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출제 요소들도 몇 가지, 한 4가지 정도로 나눠집니다. 그런데 이 출제를 하면서 요구하는 게 2가지죠. 첫 번째는 얼마나 빨리 사고하느냐, 그 다음에는 얼마나 정확하게 사고하느냐. 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걸 이해하는데 이해는 잘하는데 엄청 느려. 오늘 이야기하면 한 3일 있다가 맞다. 이걸 이제 옛날 말로는 형광등이라고 하는데, 그죠? 깜빡깜빡깜빡 한단 말이에요. LED처럼 바로 들어오는 게 아니다. 이러면 안 되겠죠. 왜? 지금 써먹어야 되는데 지금 이해를 못하면 안 되니까요. 2번째, 빠르긴 빨라요. 그래서 알았어. 근데 잘못 알아들어. 이것도 골치 아프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혹은 여러분이 사회생활을 영위해 나가고 직업생활을 영위해 나갈 때 가장 많이 쓰는 게, 많이 활용되는 게 어떤 정보를 입수했을 때 그 정보의 팩트를 빨리 파악해서 빨리 이해하는 것. 게다가 정확하게. 그래서 이렇게 출제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교육 과정에서 측정 혹은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고가 4가지가 됩니다. 그죠? 사실적, 추론적, 비판적, 창의적 사고. 이 4가지 사고력을 향상시키고 그리고 향상됐는지 안 됐는지를 수능을 통해 측정하는 것이죠. 그런데 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수능은 기본적으로 객관식으로 이루어진 시험이죠. 자, 그래서 이 4가지 사고 요소들의 속도와 정확도를 객관식을 통해 측정한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객관식이 뭐냐를 일단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죠. 선택지가 5개 있으니까 객관식. 그렇지 않죠. 객관식이란 말은 선택지가 5개 있어서 객관식이 아닙니다. 그죠? 자, 그래서 사전에서 객관이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개인의 생각이나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사물을 보거나 생각함.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객관식이라는 건 5개의 선택지가 있지만 무조건 답은 1개잖아요. 그죠? 답은 1개죠. 적절한 걸 묻든 적절하지 않은 걸 묻든 답은 무조건 1개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답이 무조건 1개라는 건 누가 봐도 걔가 답. 즉 있는 그대로, 야, 네 생각, 네 감정, 이런 걸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주관이라 그러죠. 주관 빼! 있는 그대로 오라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퀴즈 하나 내고 갈까요? 뭐 맞히든 안 맞히든 여러분 알아서 하시면 되는데, 그리고 편안하게 지가 답 말해주겠지? 그러고 계셔도 돼요. 자, 근데 퀴즈를 하나 내자면, 그러면 자,
객관식으로 측정한다고 했을 때 이 네 가지 사고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3, 2, 1. 자, 그쵸. 여러분 다 맞췄을 거예요. 얘죠. 왜요? 있는 그대로 사물을 보거나 생각함이란 말과 가장 비슷한 게 뭐예요? 사실적 사고죠. 다른 말로 하면 팩트. 그죠? 그래서 수능에서 가장 중요한 사고력은 얘들이 아닙니다. 얘가 제일 중요해요. 즉 지문에 있는 내용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느냐, 내 이상한 주관이 개입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객관적 사고 팩트 체크라는 테마를 가지고 계속 수업을 해 나가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게 바로 그 이유예요. 자, 그래서 자, 수능 국어의 측정 목표 본질은 그냥 이거예요. 이걸 하고 싶은데 이 많은 걸 문제 내지만 실제로는 창의적 사고는 문제 낼 수 없습니다. 객관식으로 답이 정해져 있는데 어떻게 창의력을 발휘할 겁니까? 얘들을 내고 싶다면 항상 얘를 바탕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얘부터 먼저 확실히 잡는 게 필요하다. 나머지는 그냥 학습량을 늘리면 저절로 해결돼요.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그죠? 여러분 생각해봐. 어떤 일이든 내가 내 주관이 개입되지 않고 있는 그대로 팩트만 객관적으로 보는 게 진짜 어려워요. 인간은 자기가 이때까지 살아온 경험과 가지고 있는 배경 지식 그리고 그때의 감정이라는 것에, 즉 이걸 다 한마디로 합치면 주관이죠. 주관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한 걸음 물러나서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게 쉽지 않아요. 진짜. 근데 그걸 잘하면 심지어 자기 자신조차 객관적, 자기 객관화라고 그러죠. 이런 사람은 어때요? 판단이 항상 명료하고 정확하고 합리적으로 내리죠. 수능 국어는 그것들에 대한 측정을 목표로 한다. 지문과 문제라는 형식을 통해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걸 측정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 것인가? 자, 그 전에 데이터 하나 보고 가실게요. 자, 올해 본 2022학년도 수능 국어, 22학년도 대비 수능 국어 오답률 순입니다. 별거 아닌데요. 자, 가장 오답률이 높았던 80%, 78, 73, 72 이렇게 쭉 오는데 여러분이 딱 보는 순간 뭔가 느낌 확 오죠? 자, 1위부터 5위까지를 한번 볼게요. 10개만 뽑았는데요. 1위가 기술지문, 사회, 인문예술 기술지문입니다. 6위가 언어와 매체고요. 자, 7위가 역시 인문예술지문, 8위가 언어와 매체, 9위가 사회, 10위가 문학입니다. 10개 중에 오답률 10개 중에 베스트 10 중에 7개가 독서예요. 이건 제가 굳이 데이터로 보여드리지 않아도 수험생이라면, 또 예비 수험생이라면 다 알고 있죠. 비문학이, 즉 독서가 어렵다. 독서가 왜 어렵겠습니까? 그죠? 왜 어렵겠습니까? 왜 어려울 것 같아요? 독서는 크게 설명문과 논설문을 출제할 수 있지만 대부분은 설명문을 출제하죠. 논설문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견해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 설명문을 출제하게 되는데, 그죠? 그 설명문의 목표가 뭐예요? 여러분, 설명문의 목적이 뭐죠? 뭡니까? 그죠? 설명하는 걸 잃으시면 안 됩니다. 정보 전달이죠. 그러면 정보 전달은 어떤 글에서 어떤 정보를 전달한다고 했을 때, 가정했을 때 그 정보를 전달하는 사람은 있는 그대로 수용자, 즉 정보의 수용자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길 바랄까요? 지 마음대로 이해하길 바랄까요? 당연히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팩트만 받아들이길 원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치? 그러니까 실제로 문학보다 비문학이, 즉 독서 영역이 평가원, 즉 이 국어 교육에 좀 더 국어 교육의 목표 혹은 측정 목표에 좀 더 잘 맞아떨어지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더더군다나 문학은 사실 주관성이 아주 강한 글이죠. 영역이죠. 예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객관식에 적합하게 출제하기가, 그리고 그걸 통해서 그것의 난이도 조절을 통해서 등급을
변별하기가 어렵겠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어디? 더 객관적인 독서의 비중을 높이고 난이도를 더 구분할 수밖에 없다. 어렵게 줄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래서 이해되시죠? 그래서 자, 출제 패턴을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죠? 독서와 문학이 있는데 독서가 훨씬 더 어렵다. 그래서 보시면 문제 출제 패턴도 달라요. 문학은 그래서 점점 더 쉬워지는 추세입니다. 올해 수능은 더 쉬웠죠. 아주 쉬웠습니다. 자, 그래서 독서의 경우는 어떻게 문제를 출제하냐면 사실적 정보를 지문에서 제시해요. 팩트라고 부릅니다. 그죠? 이 팩트를 정보에서 제시하고 지문에 제시한 다음에 문제를 이 세 가지 패턴의 문제를 출제해요. 세 가지 패턴. 첫 번째 패턴은 사실의 단순 확인을 통해 정답으로 바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단순 내용일지. 숨은 그림 찾기가 똑같죠. 예. 두 번째는 두 개 이상의 사실을 주고 얘들의 관계를 묻는 문제. 뭐 때문에 얘가 된다? 얘일 때는 이렇게 된다.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단순 확인한 다음 확인한 사실들 혹은 두세 개의 관계를 파악해서 답을 찾는 문제. 마지막으로는 그 다음에 관계는 관계인데 이 관계와 이 관계를 찾은 다음에 얘들을 연결할 수 있느냐. 그렇죠? 얘와 얘의 관계와 얘와 관계에서 이렇게 찾은 걸 연결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건 보통 어떻게? 우리가 적용 응용 문제라고 부르죠. 얘를 추론 문제라고 부르고 얘를 적용, 추론 비판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적용형. 그래서 보통 사실의 연결은 보기와 관련된 문제가 많죠. 3점짜리. 그래서 2점짜리가 이렇게 결기고 이렇게 3점짜리가 많이 걸려서 나옵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거 왜냐하면 지문의 사실간의 관계를 파악한 다음에 보기의 사실간의 관계를 파악해서 얘들을 매치시켜서 적절하냐 적절하지 않냐를 찾는 문제. 이런 식으로 많이 출제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독서는 훨씬 더 문제 유형이 세 개이기 때문에 복잡하죠. 근데 자, 문학은요. 뭐 문학의 이론이 있고 다양한 게 있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어떠냐면 그냥 팩트. 이게 답니다. 단순히 확인하면 바로 정답이 나올 수 있게요. 그래서 혼자 괜히 복잡하게 지문에서 막 상상의 나래를 펼치잖아요. 그러면 문학 어려워요. 있는 그대로 보면 쉽습니다. 그래서 문학이 상대적으로 그렇다. 어쩔 수 없이 독서에서 난이도를 걸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죠? 자,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수능 국어의 본질입니다. 평가원이 수능 국어를 측정하는 출제 목표와 그 다음에 출제 특징과 패턴이 되겠어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요거 지금까지 이야기하는 것에 맞게 그죠? 적절하고 알맞게 뭐 해야 되겠습니까? 학습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저는 객관적 사고를 지향하는 팩트체크에 목숨을 거는 저는 어떻게 수업하느냐. 자, 봅시다. 일단 제가 하는 수업의 목표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팩트 기반의 객관적 사고를 위해서 주관과 망상, 우리가 뇌피셜이라고 부르죠. 그죠? 예, 뇌이징, 뇌피셜. 이걸 제거하는 게 목적입니다. 사실 이게 제일 어려워요. 그죠? 이게 완전히 제거된다면 그때부터 있는 그대로 감정이나 주관이 섞이지 않고 객관적이고 상당히 드라이하게. 너무 영을 많이 씁니까? 그죠? 아주 건조하게 이게 나 다르지 않아? 이 단계가 된단 말이죠. 그죠? 혼자서 막 머리 막 쓰는 게 아니라 눈을 이용해서 먼저 확인하는 단계. 자, 이게 되면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지문과 문제의 본질에 대한 객관적 사고. 자, 이겁니다. 해서 실질적으로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아까 두 개를 이야기했잖아요. 정확도와 속도를 측정한다고 그랬죠. 자, 이 단계에서 정확도를 높입니다. 그렇죠? 사실적 정보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됨으로써 정확하게, 즉 출제자가 의도한 부분을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기른 다음에 그 다음에 뭐합니까? 스피드, 속도죠. 실제로 문제를 어떻게 빨리 풀어서 시간 안에 내가 점수, 그렇잖아요. 시간 많이 주면 풀 수 있어요. 제가 극단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냥 지금 현재 3등급 학생들까지는 시간을 다 무제한으로 주면 얘들 다 점수 1등급부터 3등급까지 다 똑같을 거라고. 1등급 1등부터 3등급 꼴찌까지 시간 무제한으로 주면 다 100점 받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가 중간에 귀찮아서 때려치고 나가지만 아니면. 왜? 왜? 난이도가 아주 높지 않기 때문에. 계속 읽다 보면 팩트가 보이기 때문이죠. 근데 문제는 시간 제한을 주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 두 가지 목표. 자, 정확도와 속도와 관련되죠.
정확도와, 그죠? 정확도와 속도. 그래서 이 두 개를 잡는 게 수업 목표입니다. 뭐 당연한 이야기였고요. 그러면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수업을 하느냐, 저는 볼까요? 자, 일단은 이 지금 여러분 왼쪽 편에 노란 글씨로 나와 있는 것이 팩트체크의 기본적 원리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문학이든 독서든 상관없습니다. 똑같아요. 원리는, 기본적 베이스는. 물론 이 기본적 동일한 베이스를 가지고 문학은 영역별로 조금 다르니까 기본적인 이론이 좀 추가됩니다만 기본적 원리는 똑같다. 조건과 결과라는 패턴이 있죠. 조건과 결과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물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인과라는 말로 바꿀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근거, 전제, 그 다음에 결론, 뭐 이렇게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근데 당연히 우리가 객관적이라는 건 요렇게 되면 요렇게 되고 요 조건이면 요렇게 된다,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것들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죠. 그죠? 그 패턴을 훈련하고 연습하게 된다. 두 번째가 공통점과 차이점입니다. 자, 이거는 인간이 정보를 받아들일 때, 그죠? 받아들일 때 뇌의 뇌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대한 건데요. 이런 거죠. 사실 우리 인간은 어떤 정보를 탁 새롭게 알게 돼요. 그럼 제일 먼저 뭐 할 것 같습니까? 제일 먼저 무조건 그 정보에 대해 자기가 갖고 있는 기준을 가지고 분류를 합니다. 제일 첫 번째 분류가 뭘 것 같아요? 새로운 정보가 뻥 왔어요. 이거 나 아는 건가 모르는 건가? 그죠? 만약에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 모르는 거면 모르는 거? 근데 이거 나 지금 필요한가? 나한테 필요한 정보가 안 필요한 정보인가? 필요해. 필요하면 지금 필요한가? 나중에 필요한가? 이게 자동적으로 뻑뻑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거 봐둬야 되겠다. 접어놓고 나중에 다시 봐야지. 이런 식으로 결정을 내리게 되죠. 그죠? 이 분류라는 기준을 인간의 뇌는 정말 분류라는 방식을 인간의 뇌는 무조건 사용한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지문에도 항상 지문 혹은 보기에도 공통점과 차이점, 정보의 공통적인 정보, 공통적 요소, 어떤 요소가 공통적이냐, 어떤 요소에서 차이점이냐에 대한 게 무조건 나온단 말이죠. 이걸 있는 그대로 본다. 객관적으로 본다. 그 다음 지문이 있을 때 정보가 엄청 많이 제시되지 않습니다. 우리 정보량이 많은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 평가원이 고민이 있죠. 어떤 고민이 있냐면 이거를 무지하게 어렵게만 낼 수도 없죠. 그죠? 왜냐하면 일정한 수준이 정해져 있으니까, 시험에서 출제할 수 있는 수준이 정해져 있으니까 이걸 엄청나게 어렵게 내기도 힘들어요. 그렇지만 또 하나의 고민이 있죠. 뭐 있습니까? 애들 줄을 좀 세워야 되는데 1등부터 꼴찌까지 줄을 세워서 등급을 탁탁 매기고 100분위를 부여하고 거기다가 표점을 부여해야 되는데 아주 어렵게는 내지 못하고, 그래서 난이도를 실력에 따라 세분화시키긴 해야 되는데 그건 또 어려울 것 같고 너무 어렵게 못 내니까 그럼 어떡하지? 해서 뭐합니까? 실제로 어렵진 않은데 어려워 보이게 출제를 해요. 그래서 그죠? 그렇다고 너무 많은 정보를 넣을 수는 없죠. 그래서 똑같은 말을 반복하거나, 이거 눈에 잘 띄니까 재진술이라는 방식, 즉 했던 말만 바꿔서 의미는 같지만 표현은 다르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정보량이 많아 보이고 뭔가 더 많아서 복잡해 보이게 만들어요. 요걸 어떻게 찾을 것인가? 근데 요걸 잘 찾기 위해서는 사실 이 위에 게 기본적으로 돼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즉 평가원이 트릭을 써서 복잡해 보이게 만들어서 우리를 낚으려고 하는 함정, 즉 낚시에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배운다는 얘기죠. 기본적인 객관적 팩트를 확인해서 그걸 바탕으로 낚시에 걸리지 않는 것, 피하고 팩트만 딱 잡아서 문제를 풀어내는 것, 이 원리가 기본적입니다. 이걸 이제 지문 가지고 계속 연습을 하시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수업 시간에는 팩트체크의 원리, 즉 예를 들면 뭐 독서에서도 영역이 있겠죠. 그 영역이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 약간의 차이까지 원리를 제가 설명해 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부터 설명한 원리를 가지고 지문을, 이 패턴, 기본적인 패턴을 적용해서 세부적인 지문을 분석해 드립니다. 어떻게? 자, 여기서 팩트는 뭐고, 여기서 봐야 될 팩트는 뭐고, 어떻게 연결해야 된다? 정보 간의 관계 연결은 어떻게 된다? 그 다음에 실제로 그런 다음에 지문과 문제 선택 혹은 보기까지 팩트 체크하죠. 연결하는 거죠.
그죠? 관계를 찾아서 관계들을 연결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정답을 찾는 과정.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설명해 드리고 여러분에게 풀 수 있는 시간을 드린 다음에 이걸 설명하고 이래서 정답이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한다? 수업을 들으시면서 나도 저렇게 했어. 저렇게 분석했고 포인트를 이렇게 잡았네. 이 팩트 체크가 잘 됐네를 현장에서 계속 비교해 보실 수 있겠죠. 오케이. 요렇게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가장 제가 시간적 제약이 있기 때문에 정말 수업을 다 보여드릴 수 없으니까 와서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겠죠. 자, 팩트체크 국어 수업 방식이었고요. 그 다음에는 제 수업이 어떤 학생들이 필요하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수능 국어 준비하면 다 필요하지. 야, 다 들어. 맞습니다. 맞는데 좀 더 세분화시키자면 이런 학생들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자꾸 주관이 개입되는 학생들이죠. 나는 분명히 이게 맞는 것 같은데 해설 보면 틀려. 선생님 설명 보러 내가 잘못 생각했어. 그때는 또 들어보면 그러네 하고 또 까먹고 또 똑같은 어리석은 인간의 대표적 표현 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친구들이 제 수업을 들으시면 완전히 바뀌어서 시험장에 가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일반적 글과 수능 지문의 글의 차이를 좀 알고 싶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냥 독서하는 데는 무리가 없는데 이거 문제로 풀려면 이상해. 그죠? 자, 일반적인 글들은 설명문 위주로 출제된다 그랬죠. 비문학 중심이면. 일반적 설명문은 어떻게 하면 독자를 쉽게 이해시킬까가 목적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친절하게 설명해요. 그런데 수능에 출제되는 지문은 목적이 그게 아니죠. 왜? 수험생들을 테스트해 보려고 출제를 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목적이 다르니까 글을 조금 출제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테스트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구조라든가 내용이라든가 이런 걸 잘 바꿉니다. 약간 달라요. 그 지점을 공부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 게 안 되는 학생. 일반적인 독서 책 읽는데 문제 없고 다 괜찮은데 왜 지문만 보면, 특히 또 이런 친구들이죠. 나 사설 모의고사 잘 보는데, 교육청 모의고사 잘 보는데 왜 평가원만 보면 이상하냐. 이런 친구들에게 좋습니다. 그 다음 다양하고 많은 정보의 처리, 당연하겠죠. 그죠? 정보가 되게 많아 보이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많은 정보를 이거 정보가 많다가 아니라 많아 보이겠구만. 그 다음 단계, 알고 보니까 요것만 있구만. 요것만 보면 되겠구만. 요 단계를 익숙하게 하고 싶은 친구들. 그 다음에 아까도 비슷한 얘기인데 실컷 지문 읽고 뭔 말인지 알겠는데 문제는 틀리는. 그죠? 그러면서 난 이해는 되는데 사실 그 이해 잘못된 거죠. 이해 포인트를 잘못 잡은 거죠. 그런 친구들 보시면 좋겠고요. 아직까지 내가 국어학습을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막연한 친구들 있죠, 또. 그죠? 그냥 이렇게 책 보니까 이렇게 하라고, 유튜브 보니까 이렇게 하라고, 인강들이니까 이렇게 하라는데 뭐가 맞는 거야를 정말 심플하게 단순하게 좀 이해하고 싶은, 하지만 그게 실전에서 효과가 있게 하고 싶은 그런 수험생들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당연하겠죠. 국어 성적 올리고 싶어. 자, 뒤에 보시면 제가 메가스터디 재수 종합반에서 성적 향상률 1위였다는 거 무조건 오릅니다. 자신 있어요. 향상에는 자신 있다. 자, 요런 친구들이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수업을 들으면 사실 선생님이 수업만 듣고 띡 갈 거면 인강이랑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죠? 수업을 들으면서 저랑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고 그 과정에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솔루션을 제시하면 해결하고 그래서 성장하고 실력이 향상되고 점수가 오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해 주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매주 미니 모의고사 형태의 코어 모의고사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감과 파트너로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감 모의고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답안지를 저한테 제출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취약점을 분석한 데이터를 여러분에게 제공합니다. 제공하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어떻게 학습해야 된다는 가이드가 나가게 되겠죠. 당연히. 자, 그 다음에 과제를 매주 제가 드리고요. 거기에 대한 질문이 있으면 그 질문을 써서 제출하시면 제가 개별적인 첨삭을 해서 여러분에게 돌려드립니다. 보통 과제는 이런 거죠. 혼자 하다가 모르는 게 있어요. 그죠? 과제를 했어. 혼자 하다 모르는 게 있어. 뭘까 고민하면 잘 모르겠어.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 수업 가서 선생님한테 여쭤봐야지 하죠. 그리고 까먹죠. 까먹어. 그 다음에 그래서 모른 채로
궁금한 게 있었나? 혹은 기억이 났다 하더라도 선생님 저 접어놔요. 과제를 접어놨다가 선생님 잠깐만요. 저 이 페이지 이거 뭐가 궁금하더라? 아 이거 질문하려는데 뭐 질문하려고 그랬더라? 선생님 제가 뭐 질문하려고 그랬을까요? 제가 어떻게 합니까? 아는 수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때 과제 하다가 모르면 과제 옆에 쓰세요. 이 부분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 제가 그걸 받아서 어떻게 저와 저희 조교들, 저는 조교를 팩트 체커들이라고 부르는데 저희 팩트 체커들이 여러분에게 첨삭해서 제공하실 겁니다. 해드릴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거 몰랐지? 이렇게 알았지. 과제를 다시 돌려받았을 때 피드백이 확실히 되겠죠. 그 다음 그걸 바탕으로 모의고사 분석 노트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분석 노트를 쓰시고 저도 여러분이 쓴 분석 노트를 바탕으로 데이터를 만들어서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실질적이고 물리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선생님 저 멘탈이 약해요. 그래 멘탈을 강화되면 네가 굳세게 마음 먹고 집중하고 노력해야지. 이딴 상담하지 않습니다. 이딴 솔루션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 솔루션의 핵심이 뭐냐면 구체적이고 물리적인 방식입니다. 이걸 해. 너 멘탈이 흔들린다고? 그래? 멘탈이면 이런 행동을 해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생각해가 아니라 이런 행동을 해. 라고. 그게 왜 가능하냐면요. 왜냐하면 제가 누적 상담, 이 강의를 계속하면서 강사 생활하면서 2만여 회의 상담을 했습니다. 짧든 길든 합쳐서. 그죠? 왜 이렇게 하냐면 대충 이제 제가 상담을 시작하던 첫 해, 수업을 하는 첫 해는 못했습니다만 둘째부터 상담 기록지를 다 남겨요. 다 남깁니다. 그죠? 제가 그 기록지를 3개의 클라우드에 나눠서 다 저장합니다. 약간 그 조선시대에, 그죠? 왕조실록 저장하던 사고 있죠? 그게, 그지? 어떻게? 전국에 몇 개 있잖아요. 그죠? 왜? 하나 불타도 하나 남게. 저도 마찬가지. 3개의 클라우드에 다 나눠서 저장합니다. 날아가면 안 되니까. 그 데이터를 수시로 확인하고,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걸 쳐놓으면 쭉 나오겠죠. 그죠? 이게 성공에는 실패인지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왔을 때 해결할 확률이 99.9%. 100%라고는 말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100%라고 했지만, 100%는 과장이고요. 99.9% 정도 해결해 드릴 수 있다. 자, 그 다음,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구성원 팩트체크 국어 혹은 구성원 국어 혹은 팩트체크 국어로 검색해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다양한 입시 정보라든가 그 다음에 시험, 수능 해설 영상, 평가 모의고사 해설 영상, 해설 분석 영상, 그 다음에 학습 방 전략 이런 것들에 대한 멘탈 관리 이런 것들에 대한 영상이 좀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보시면 좀 좋겠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지금 수강생 한정, 수강생 전용으로 이제 수업에 대한 영상이라든가 보강 영상이라든가 아니면 솔루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가 상담을 올려드리니까 관심 있으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물샐 틈 없이 알려드린다. 공부는 좋은 선생님으로부터 좋은 수업을 듣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저는 좋은 선생님이고 좋은 수업을 하지만 이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저 선생님 내 개인적인 문제들 얼마나 내가 컨트롤되고 솔루션을 제공받고 관리를 해주느냐도 진짜 중요하죠. 왜? 혼자서 할 수 있으면 그냥 인강 보고 하면 되죠. 대부분 혼자서 뭔가를 해내기는 어렵잖아요. 저도 그래요. 저는 가르치는 사람인데도 제가 옛날에 운동 한참 열심히 할 때, 그죠? 비싼 돈 들여서 PT를 받았어요. 왜? 그러니까 운동 PT를 한 6개월 했거든요. 6개월 하면 어떻게 운동하는지 다 압니다. 그래도 계속해. 이유는 뭘까요? 안 하게 되거든, 혼자 잘. 근데 가서 PT 선생님 만나면 어쨌든 그리고 또 약간의 자세가 좀 흐트러져서 문제점을 잡아줄 수 있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년째 되지 않은 기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수업을 들으시면서 동시에 관리와 솔루션을 동시에 받으시면 반드시 성적이 향상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어떤 방식으로 어떤 커리큘럼이 있는지 여러분에게 좀 알려드리고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이런 커리큘럼이 있습니다. 제가 앞에 말씀드렸지만 C of CSAT라는 코스가 되겠고요. 그래서 1, 2월에는 제가 오픈워터 다이버, 오픈워터 바다를 여는 겁니다. 그죠? 제가 스쿠버 다이빙을 취미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한번 해봤는데 그래서 점점 심화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 1, 2월에는 주관의 제거, 그죠? 팩트만 바라보는 눈을 기른 다음에 그 다음에 팩트의 관계 파악하는 거 아시죠?
관계들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코스에서는 연결하는 것. 그 다음 네 번째는 그래도 우리가 놓친 거 있죠. 되게 난이도 높은. 그래서 숨어있는 정보를 찾아내는 방법. 그리고 파이널에는 모의고사 시간 부족, 즉 스피드에 관한 이야기. 여기까지 정확도를 이야기하고 막판 9월, 10월, 11월에 수능까지 스피드 해결합니다. 그래서 정확도가 높아진다면 당연히 속도도 따라올 수 있는데 그 스킬을 이제 알려드리는 거죠. 자, 이런 과정으로 돼 있고요. 이 단계가 선생님 그러면 이 단계를 안 들으면 이 단계를 못 듣습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다음 단계로 진행될 때는 항상 앞부분의 단계에 대한 걸 끌고 가요. 왜? 이게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어요. 분리된 과정이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요 한두 달 딱 수업 들어서 성적이 빡 오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친구들도 있겠죠. 재능이 충만한 친구들. 그죠? 재능충. 이 충자는 여러분 벌레 충자가 아닙니다. 충만할 충자입니다. 재능이 충만한 친구들은 가능하겠습니다만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재능보다는 노력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많죠. 뭐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앞부분의 내용, 그죠? 를 항상 끌고 옵니다. 수업을 듣다 보면 뭐 요때는 좀 그렇습니다만 이쯤 와도 앞에 어떤 걸 했던 걸 약간씩 끌고 가겠죠. 그 다음에 혹시나 앞부분 못 들은 학생들을 위해서 영상으로 다 보강이 진행됩니다. 그죠? 진행되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건 처음부터 커리큘럼을 쭉 이어가면 확고하게 딱 잡혀서 갈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더라도 충분히 따라오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린다.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설명은 이제 여기까지고요. 여러분이 이제 수능이라는 대장정을, 입시라는 대장정을 떠나셔야 됩니다. 그 바다를 이제 항해를 하셔야겠죠. 헤엄을 치셔야겠죠. 그죠? 그러려면 이제 유능한 가이드를 만나시는 게 중요하겠죠. 유능한 가이드를 만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매년 그렇습니다만 뭐 목숨을 걸고 이렇게까지 말씀드리기 좀 저도 살아야 되니까 목숨 걸지는 않습니다. 그건 아니고 여러분의 성적 향상만 생각하고 여러분의 성적 향상만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의 목표를 끝까지 완전히 완벽히 이루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고 그 다음에 이루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객관적 사고, 팩트 체크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열심히 학습하셔서 여러분이 이루는 목표, 여러분이 원하시는 목표 다 이루시길 바라면서 오늘 제 설명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